해외 감동사연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동물들을 내쫓는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 미국 텍사스의 한 캠핑장에서 야생 동물들에게 한 여성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공포에 질린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나 모든 야생 동물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후 이 여성은 한국에 가야만 한다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대동물 전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사라 윌슨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큰 동물들이 참 많아요. 말과 소. 그리고 각종 농장 동물들, 큰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수의사이자 병원의 원장으로서 저는 그들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들은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학교가 끝난 오후. 저는 친구들과 웃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핏불이 제 방향으로 돌진했고, 그때 그 검은 덩어리와 충혈된 눈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저는 도망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넘어졌고 그 대형견의 날카로운 이빨이 제 다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친구들의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 목소리계의 거친 숨소리가 뒤엉켜져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제 손을 덜덜 떨리게 하고는 해요. 결국 저는 3주간의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깊이 남은 상처 자국도 고통스러웠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남았어요. 퇴원 후에도 악몽에 시달렸고 개를 보기만 해도 온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사진만 봐도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걷던 길에서 개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동물 매개 치료까지 시도했지만 제 두려움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과 소 같은 대형 동물들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과 있을 때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수의사의 꿈을 키우면서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개는 진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심지어 수의대에서도 소동물 실습은 겨우겨우 통과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일부러 대동물 전문으로 병원을 차렸고 개가 오면 다른 병원을 소개해드리고는 했어요. 맞아요. 수의사로서는 좋지 않은 자세죠. 저도 정말로 극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개를 보면 여전히 식은 땀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생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일은 간호사 레이첼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날씨 걱정을 하던 그때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경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에서는 텍사스 곳곳이 토네이도로 침수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 25kg 정도 될 법한 중형견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순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저를 레이첼이 잡았어요. 그녀는 아직 제가 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죠. 원장님, 우리라도 받아야죠. 이 상태로는 다른 병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레이첼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동물 병원도 2시간 거리 이상 이송은 불가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진찰을 시작했죠. 맥박은 약하고 체온은 낮았습니다. 쇼크 증상이 보였어요. 새벽까지만,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식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중얼거리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를 하면서 놀라고 말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보여준 이개의 태도 때문이었죠. 그 개는 피부 봉합할 때도 링거 놓을 때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묵묵히 고통을 참고 누워있을 뿐이었죠. 그러다 그 개와 눈을 처음 마주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의 부상당한 동물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날카로워진 눈빛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 개는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어요. 진료대 위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는 이상한 위험이 있었죠.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도 아픈 상처를 소독할 때도 그 눈빛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개에게서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경계심, 그것도 아니었죠. 어떤 특별한 신뢰감. 그리고 묘한 친밀감,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후 자세히 살펴보니 이게는 한국의 진돗개였어요. 특유의 곧은 귀 말린 꼬리 균형 잡힌 체격 수의대에서 배웠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은 검출되지 않았고
등과 다리에는 학대로 보이는 상처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죠. 진료 기록을 쓰면서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용기라는 뜻의 브레이브가 떠올랐습니다. 브레이브, 이상하게도 이 이름이 잘 어울렸죠. 그 당당하고 깊이 있는 눈빛만큼이나요. 그렇게 그날 밤에 토네이도는 멈췄지만 브레이브와 저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한 수의사의 삶이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새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브레이브의 상태는 생각보다 나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 외에도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보였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몇 개의 늑골의 미세한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2시간이 넘는 이송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죠. 소동물병원에 연락했지만 그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토네이도로 인한 도로 침수가 심각했고 응급수술이 연이어 잡혀 있어 당장은 새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브레이브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제가 돌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틀만 상태를 지켜보고 이송하자 레이첼의 제안은 현실적이었고 브레이브는 제 곁에 남게 되었고 우리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후 저는 브레이브에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브레이브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상처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이 있을까요? 이틀 만에 브레이브는 제 발로 병원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브레이브가 보여준 특별한 면모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 모습을 목격한 건 말 치료 때였어요. 어떤 말은 진료실에 들어오면 온몸을 떨고 숨으려 하던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브레이브가 있는 날은 달랐습니다. 브레이브가 진료실 한켠에서 조용히 그 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가 나란히 앉았어요. 신기하게도 말의 떨림이 멈췄고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료를 마칠 수 있었죠. 그 후로도 브레이브는 놀라운 직감을 보여줬습니다. 불안한 동물이 있는 우리 앞에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동물들 곁에서는 마치 보호자처럼 지켜보았죠. 특히 큰 동물들이 치료받을 때면 옆에서 차분히 기다리며 그들을 안정시켰고 병원에서는 점점 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브레이브를 데려온 그날처럼 토네이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브레이브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더니 수술실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들어가 보니 마취에서 깨어나던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브레이브의 기민한 감각이 아니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브레이브가 다가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야간 당직 때 보여준 그의 따뜻한 존재감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고 한밤중에 차트를 정리할 때면 브레이브는 항상 제 발치에 누워 있었죠.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 지혜로운 눈빛에 어느새 제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른 개들이 병원을 찾아와도 예전처럼 공포에 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브레이브가 보여준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이 제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걸까요? 처음으로 저는 개 진료를 피하지 않게 되었어요. 브레이브가 곁에 있으면 어떤 개라도 진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브레이브는 어느새 병원의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이면 접수대 앞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고 대기실에서는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브레이브를 부원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환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응급 상황도 먼저 감지하는 브레이브를 보며 농담처럼 시작된 별명이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진료 일지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말이죠. 더 이상 개들 앞에서 떨지 않는 제 모습을 자신감 있게 진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브레이브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진료실 벽에 걸린 수의사 면허증 아래에 브레이브가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단순한 병원의 마스코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동반자이자 치유자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브레이브가 보여줄 더 놀라운 용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저는 2주간의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집에서 조용히 보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브레이브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오랜 두려움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거든요. 텍사스 빅밴드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가보는 건 어때요? 라는 레이첼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브레이브와 단둘이 지내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어쩌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캠핑을 왔고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이 무색해졌습니다. 브레이브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돗개의 기질이 자연 속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늘 제가 걸을 자리를 먼저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브레이브의 놀라운 판단력이었어요. 위험한 절벽이나 위험한 지형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다른 길을 찾아냈어요. 한 번은 제가 지도만 보고 가려던 길을 막아서더니 제 옷자락을 물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최근 산사태가 있었던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평화로워 보이는 개울가에서 갑자기 저를 뒤로 물러서게 했는데 바로 그때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브레이브는 제가 보지 못한 상류의 소리를 미리 들었던 거예요. 밤이 되자 브레이브의 보호 본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텐트 밖으로 나갈 때면 반드시 먼저 주변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을 밝히려는 듯이 제 앞에서 하얀 털을 빛내며 걸었어요. 야생에서는 인간보다 동물의 감각이 더 예민하다는 걸 아는 듯 브레이브는 마치 오랜 시간이 숲을 지켜온 수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는데 게시판에 붙은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생동물 출몰 주의라는 글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이 멈췄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짐을 쌌겠지만 이상하게도 브레이브가 곁에 있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충직한 보호 본능을 직접 경험한 덕분이었죠. 브레이브는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옆 텐트의 부부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모닥불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브레이브가 불빛 속으로 걸어 나오자 두 분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혹시 진돗개 아닌가요? 남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수의사 부부였어요. 게다가 저 하얀 털빛 백구로 불리는 순종 진돗개에서 볼 수 있는 고든 귀의 선과 꼬리의 곡선을 보세요. 한국인 부인이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브레이브를 살펴보셨습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들려주는 진돗개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진돗개는 신라 시대부터 왕실에서 키워온 귀한 견종이에요. 화랑들의 수렵견이자 동반자였고 부부는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의 개를 말살하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도섬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혈통을 지켜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진도섬에는 순수 혈통 진돗개가 살고 있어요. 1962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의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는 일견일주의 성향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충성심도 있고요. 부인분의 말씀에 브레이브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사냥할 때면 호랑이도 물리칠 만큼 용맹하지만 평소엔 온순하고 영리해요. 다른 개들은 본능적으로 달리는 걸 좋아하지만 진돗개는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사냥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충견이라 불렸죠. 남편분은 특히 진돗개의 독특한 습성도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 의식이 강해요. 지금처럼 캠핑장에서도 우리 텐트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키려 할 거예요. 또 주인의 걱정거리를 알아채는 놀라운 직감도 있죠. 진돗개는 주인의 감정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며 브레이브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보여준 그의 영리함과 침착함. 저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보호 본능이 모두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의 DNA 안에 있었던 거네요. 불빛 속에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브레이브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해 보였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브레이브의 귀가 쪼긋했어요. 동시에 남편분도 고개를 들더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코요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브레이브의 털이 순식간에 곤두서고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브레이브는 캠핑장 외곽을 날카롭게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수의사였기에 그들의 이상 행동을 놓치지 않으셨나 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코요테들이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저 불규칙한 울음소리. 그리고 무리의 움직임이 부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평소와 다른 이동 경로 무리의 불규칙한 움직임. 그리고 낮과 다른 울음소리까지 브레이브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저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캠핑장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수의사 3명의 전문적인 소견이었기에 관리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동물 전문 수의사이고 한국인 부부도 현직 수의사라는 점이 상황의 긴급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죠.
텐트로 돌아와 브레이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개들을 무서워하는 수의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캠핑장에서 진돗개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니 브레이브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가끔 제게 눈길을 주며 안심시키는 꼬리를 살랑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브레이브가 있어 든든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스쳤어요. 텐트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멀리서 들리는 코요테의 울음소리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이 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부는 내일 올려드릴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